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선 변호사 나왔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보통 퇴근 시간이 몇 시쯤 돼요? 일단은 회사 규정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회사원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업무는 또 많이 있다고. 네, 사실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뭐 저녁 늦은 상담이라거나 아니면 뭐 밀려 있는 서면을 써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거 맞죠? 네, 자발적입니다. 오늘은 또 달라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왜 오늘 마스크 끼고 있어요? 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 폐해를 끼칠까봐 혹시나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요. 수능이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수험생 일탈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신분증을 위조한 렌터카 사고가 수능 직후에 또 빈번히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오늘 사연 궁금합니다. 들어가 보죠. 엄마, 어떡하죠? 진짜 나 어떡해요? 이 녀석아, 어쩌려고 이렇게 벌써부터 말을 안 들어 지금.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을 끝낸 아들이 스트레스를 푼다며 친구들과 나갔는데요. 아니 글쎄, 제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렌터카를 빌린 후에 접촉 사고까지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이 녀석아 진짜 그냥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정말. 하지만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게다가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아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크게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렌터카 업체 역시 이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 사고 차량 수리비와 과태료 청구서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거요, 이 계약상 신분증 소유자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미성년자에게는 이 청구할 수 없어요. 이 부모니까 당연히 책임을 좀 지세요. 제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고요.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겠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제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어떡하죠? 미성년자 부모인 제가 정말로 피해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나요? 답답해. 정말. 이 녀석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렌터카 업체도 사실 그렇죠.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네. 렌터카 업체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뭐 제대로 신분증을 관리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서 그러면 듣고 함께 또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X로 문자 주세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면 O고요. 아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그렇게 혼자 한 계약은 무효다. 부모가 이것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하면 X입니다. 손해배상을 부모가 해야 한다 하면 O, 아니다. 계약은 무효니까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다 하면 X입니다. 난리 법설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신분증
신분증 도용에 대한 또 렌터카 사고까지 냈습니다. 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진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다들 이맘때쯤 되면은 나 시험 봤을 때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진짜 제가 수능을 봤을 때를 음. 떠올려 봤는데 네. 엄청 추웠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손발이 진짜 너무 시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니 우리 김범순 변호사님은 또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보고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 사실은 성공대로만 밟아온 사람은 아니고요. 오. 안타깝게도 수능을 너무 망쳐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예요. 재수했을 때는 어땠어요? 재수 때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또 우리 김범수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막 문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집에 밖에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시험 못 봐서. 예. 어쨌든 시험 못 본 것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사고는 치지 내지 말았어야 말아야죠. 되는데 요즘 그 수능 끝나고 또 사고 뭐 그런 게 많나요? 사실 요즘도? 네. 실제로 이제 수능 관련해서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끝나다 보니까 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면서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성인 행세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술집에 술을 마신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네. 유흥업소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아유. 많고요. 이번 사연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실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장난이라고 여기고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연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엄마 신분증을 또 위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렌터카 센터 가서 차를 빌리고 또 사고도 냈어요. 네. 그럼 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형사법적으로만 보면 일단 처벌을 피하긴 어렵죠. 우선 아드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분증 위조와 무면허 운전 이 두 가지인데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연의 경우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만 18세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먼저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조 신분증으로 차량을 대여했기 때문에 이제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게 이제 계약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문서를 이제 행사한 그 네. 죄까지 더해져서 너무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죄목을 물어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오늘 이 상황에서는 문제는 이거였어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지 아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한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피해 배상까지는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다 하면 X로 여러분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문자 잠깐 볼게요. 우리 김용섭님. 낳은 게 죄다. 다 물어줘야 된다. 맞아요. 좀 무서운 말씀을 주셨고. 그런가 하면 우리 5931아버님도 그냥 소년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셨고. 고강무님 세상 무서운 거 알려줘야 됩니다. 8361아버님 내 자식이 그랬으면 내가 손해배상해야죠. 우리 1396번님 문자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셨지만 잘 보내주셨고 김대규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해슬 캐스터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6106번님은 부모로서의 일말의 책임은 져야죠. 이렇게 또 아침님도 그렇고 책임이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O라고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반면에 우리 최승혜님은 X 우리 박혜연 님도 차를 빌려준 렌터카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렌터카 업체가 배상해줘야죠.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 차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일단은 손해배상 할 수 있고 그 감독자인 부모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네요. 오. 내 팔자야 그러시죠. 이제 업장이 무너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네. 네.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분께서 청취자분께서 뭐 답변을 또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과태료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부모님과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태료 내야 되고. 네, 예. 렌터카 회사가 사실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렌터카의 책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렌터카 회사가 부담은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그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자인 부모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그 렌터카 업체도 소홀히 한 일부 과실 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아마 손해배상에서 감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렌터카 회사도 신분을 더 확인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네. 아까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네. 500만 원 과태료. 네, 예. 맞아요. 이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제대로 신분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비대면 렌터카 플랫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 렌터카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법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성인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책임,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네.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상 일부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소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부모님께도 또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형사처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다만 렌터카 업체에서 우리 이제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되게 위조를 하게 되면 실무상으로도 되게 조악합니다.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알아요. 조금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책임 또는 과실이 렌터카 업체에게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고 피력을 하셔야 전부의 책임을 미성년자와 부모가 다 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듣겠습니다. 네, 실수는 잠깐이지만 책임은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선택이 미래에 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순간의 충동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더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성적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위조하는 건 있었는데 이런 건 너무 큽니다. 큰일 납니다. 예,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 예, 이제 퇴근입니다. 네, 행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